글이라고 하는 것은 centrate, 중심에서 D, 벗어났다, 탈중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세요. 텍스트를 만나자마자 탈중심화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탈중심화를 설명해 주면 이제 그거로 다시 대치합니다. 자, 글이래요. 탈중심화를 이야기한 거죠. 탈중심화. 따옴표가 있죠? 다행이네요. 가로치는 게 좀 어려웠는데 따옴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deconstructed, 건설된 게 D한 거예요. 해체된 겁니다. 자, 글은 중심에서 벗어난 거고, 중심에서 벗어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된 거라고요. 그럼 해체는 뭐냐? 이거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해체라고 하는 건 뭐냐? 강력한 표현이라고요.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뭐를? 비판적인 실천을. 아, 해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해체라고 하는 건 비판적인 행동을 묘사한 거다. 따라서 얘는 비판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비판적인 행동이냐? 거부하려고 하는 거다. 뭐를? 전통적인 아이디어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비판적인 실천이라고요. 그래서 해체라고 부르겠다고요. 이해됐나요? 전통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생각이요. 해체된 글, 탈중심화된 글에서는 잘못됐다고 여기겠죠. 전통이니까.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되어 있다고요. 무슨 의미로? 확정적인 의미로. 접근 가능한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비판적인 절차. 객관적인, 비판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이따가 이 새끼야, 마, 형 수업시간, 이 새끼야, 마, 새끼야. 어디 고쓰리들이 형께서 하늘과 같은 고사형들이 지금 서울로 지금 대학 가는데 지금 지장을 심각하게 주고 있네. 서울대 떨어지면 얘 탓이야. 원서비 7만 원씩 받아. 오케이. 객관적인, 비판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확정적인 의미의 구조. 아,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문학글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확정적인 의미를 가졌냐? 객관적인, 비판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체라고 하는, 탈중심화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객관적인, 비판적인 과정에 의해서 접근되는 게 아니다. 이거나 또는 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먼저는 뒤에 읽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What this mean?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데디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판적인 실천이 뭐냐? 요거라고요. There is such a thing, There is no such thing, 그런 것은 없다고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정적인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판적인 실천, 해체라는 거죠. 해체는 확정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적인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의미를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끝없는 탐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확정적인 의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완전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끝없는 탐색이란 뭐냐? 마치 추적하는 거랑 같다. 한 단어를 사전으로, 사전 속에 나와 있는 한 단어를 추적했다? 그러면 끊임없는 의미의 뭐를 초래하는 거다? 지연을 초래한다. 사전에 한 단어를 찾아서 의미가 확실해져야 되는데 왜 안 확실해지고 의미의 지연을 이뤄냈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뒤에. 왜? 사전에 의해서 이 제시하는 사전인데, 한 단어를 제시하는 사전인데, 사전에 의해서 한 단어를 또 다른 하나의 단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다른 한 단어를 사전이 또 제시합니다. 그 의미 속에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럼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사전을 또 읽습니다. 그럼 또 찾아요. 그럼 또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와요, 그 설명에. 그러다 보면 의미가 안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have to trace, 추적해야만 하는 겁니다. 새로운 단어를.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뭐가 일어난다? 지연이 일어난다. 뭐에? 시간에. 어떤 시간이죠? 네가 말할 수 있는 시간. 네가 뭐 했다고 말하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한 의미를 뭐 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에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문학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단어가 없다. 왜? 글이라고 문학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기 때문에? 탈중심화이기 때문이더라. 이해가 됐나요? 옛날에는 그냥 사전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냥 받아들여서 아니면 이것은 이런 의미야라고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정해져 있는 의미가 없다. 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중심하다? 탈중심하다라는 거야. 그 위에 이런 글이 있었겠지. 고전적으로는 문학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근데 일부 비판가들은 그것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없지만 그것의 한 예가 탈중심하다. 그럼 탈중심화는 고전적인 생각에 대한 반발이다. 또는 비판적인 실천이다. 그럼 고전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다? 한 작품은 하나의 의미만 갖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의미라고 한다. 근데 그걸 탈중심화로 적용을 해보면 완벽한 의미란 없다. 왜? 그 의미를 사전에 찾다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글 속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모르는 단어가 그렇다면 또 모르는 단어 찾고 찾고 하다 보면 의미가 새로 추가돼서 그걸 다 합해놓으면 11가지 의미가 되더라. 그럼 이 중에 뭐냐 작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비판가들의 생각을 물어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문학작품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은 의미의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글인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지 같아요? 때려치시죠. 제일 어려웠던 글입니다. 답은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개념에 객관적인 해석,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개념에 반발한 거죠. 반발을 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찾아야 됐다. 지연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요거요. 1번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in many ways라고 하는 전치사 명사구, 즉 수식어구를 제외해 볼까요? 이렇게 제외했죠? 그럼 비동사의 보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비동사의 보어가 유니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방식으로 독특하다. 방법이 되겠죠? 감각적 정보가 처리되는 방법, 뇌에서. 뭐 이 정도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인위치라고 했는데 대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완전 불완전어를 먼저 볼게요. 위치 불완전해야 되니까 언어와 바로 그 인간들 우리가 하고 있다. 뭘 중심으로? 언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주어가 얘 하나, 얘 둘 이렇게 되겠죠. 인간들이 언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것들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발전이다. 완전한데요. 그리고 it is랑 that하고 연결을 해서 위치가 아니라 it is랑 that을 연결을 해서 가주어 진주어로 보는 게 좀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아이안 테터셀스의 글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병렬구조 형태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에다가 등위 접속사 뒤에 병렬구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4번은 좀 쉽죠? we have 가로로 묶어버리면 evidence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그 다음 that 대신데요. 요 that과 요 that 이렇게 보면 틀린다고요. 이거 왓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엔 테터셀이라는 사람은요. 순수한 문화적인 계기가 있더라. 우리의 상징적 논리에는 문화적인 계기가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명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앞쪽에서 예입니다. 완전 불완전으로. 29번엔 2번이 정답입니다.